안녕하세요. 남숙 작가예요. 오늘은 S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요즘 고민인 쑥쑥이입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 부담스러워 피하곤 하는데요. 이 친구는 이런 저를 이해해주며 가끔 밥이나 차를 사곤 합니다. 너무 얻어먹는 게 아닌가 싶어 거절해도 흔쾌히 웃으면서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해주었고 제 사정을 배려해 주었어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많이 대접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친구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제가 글을 읽거나 영상으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 친구들 단톡방에 공유합니다. 이번에는 유명한 사이비 종교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다룬 다큐였습니다. 저는 사이비를 조심하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단톡방에 올라오는 모든 글에 답글을 다는 이 친구가 그날따라 조용했어요. 그래서 개인톡으로 무슨 일이 있냐, 설마 네가 사이비였냐 하고 농담처럼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정색하면서 그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불편하니까 이런 이야기 친구끼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이게 그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놀라 얼버무리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로 친구와 멀어지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 존중할 일이지만 제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그것까지 존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딱히 저한테 포교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신세진 게 많은 친구라 마음에 걸립니다. 친구끼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 보니 이 친구와 대화를 시도해도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확답을 들은 것도 아닌데 저것만 듣고 친구를 사입이라고 판단하는 건 억측일까? 이렇게 멀어지면 그동안 신세졌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님 감정이 이해가 돼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걸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 너무나 혼란스러워지죠. 딱 이 경우는 아니라고 해도 비슷한 상황은 누구나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사연자님이 어떤 생각을 해봐야 하나 몇 가지 관점들을 제안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특정 화제 자체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사연자님이 사이비 종교 다큐를 보시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같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연자님이 좋아하는 친구한테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은 그 친구가 그냥 사이비 종교를 믿는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SNS에 그 사태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올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어서 다들 이런 내용을 또 다시 올리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주장을 올리니까 팔로워 수가 줄었다. 평소 소통하던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줄 몰랐다. 충격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보고 저는 이분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SNS에서 어떤 사람을 구독하는 건 그 사람한테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런 일관된 콘텐츠가 있어서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인테리어 정보를 올리는 인플루언서를 구독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평소 그 사람이 올리는 인테리어 사진이랑 비법이랑 이런 거 보면서 좋은 감정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지지하는 정치 진영은 같아. 그래도 팔로우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인플루언서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내가 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듣고 싶은 시간에 정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에서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는 분 중에서 일상이나 패션을 주로 올리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따라하고 싶은 패션 이런 걸 많이 올려서 몇만 명 구독자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셨는데 사진 하나 딱 올리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구독자가 10,000명이 떨어지더래요. 그 구독 취소한 사람들이 전부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냥 SNS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기 사진을 계속 올리고 싶으면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그 계정을 육아 계정으로 주제를 바꿔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새로 오게 만들면 돼요. 이게 꼭 온라인 세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상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진짜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관심 없는 이야기 좀 한다고 관계를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지인이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 해도 그냥 참고 들어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정말 못 견딜 만한 화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정치나 종교 쪽 화제가 이럴 확률이 높죠. 내가 이 사람 생각에 동의한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사람하고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꾸 대화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거부감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사연자님이 너 사입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야 하고 뚜렷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이 내용을 물음에 긍정하는 걸로 해석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당연히 어떤 게 사실일 거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일상적인 우리 생활에서의 상황을 비춰보면요. 그 질문 자체가 좀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조차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만약 제가 일 때문에 어떤 직원분하고 카페에서 미팅을 해요. 근데 그걸 본 제 남편이 너 저 사람하고 불륜관계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미친 거야?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로 느껴지겠죠. 사연만 있는 그대로 본다면 친구분도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일 확실한 건 그 친구분한테 진지하게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연에서는 농담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신 건데요. 이게 너무 걸리시면 대놓고 물어보세요. 소중한 관계인데 오해 때문에 틀어진다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지난번 일 때문에 네가 기분 상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린다. 내가 너무 넘겨짚는 것 같은 기분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너무 공격적이지 않지만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대답을 피하거나 아니면 맞다고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연자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이건 누가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마음의 거리만 정리하셔도 충분하다는 걸 알아두세요.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뭔가 사실 확인이 잘 안 됐는데 자꾸 마음이 뜬다. 이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가깝게 못 지내겠다. 그러면 마음의 거리를 딱 설정해 두세요. 난 이 사람하고는 이만큼이다. 이렇게 정해두는 거예요. 보통 손절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안 만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손절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마음이 멀어지면 뭘 어떻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 지인 중 한 분이 주변에 좋은 사람만 두고 인간관계를 참 잘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살면서 한 번도 먼저 손절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절을 여러 번 당했대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마음속으로 그 거리만큼의 선을 긋는다고 해요. 그리고 행동은 평소만큼 잘 하려고 태도 유지를 한대요. 경조사도 웬만하면 가지고 만날 일 있으면 굳이 피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했던 상대방이 딱 잘라서 손절을 하더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놓는 모습이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포인트에서 상대방 마음이 상했는지 짐작이 안 간대요. 그냥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으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눈치를 채더래요. 그러면 밖에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굳이 만나서 소통하지는 않는 사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먼저 손절당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냐, 상처받지 않냐 하고 물었더니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떴어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에 예의를 다했어. 근데 뭔 이유인지도 모른 채 손절을 당해. 이러면 한동안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원래 누군가한테 거부당했다는 기분은 본능적으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도 그랬겠죠? 근데 그게 얼마 안 가더래요. 왜냐면 어차피 내 쪽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마음속으로 끝난 관계였고 이제 거리 조절이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 안에서 납득이 가능하고 감정도 빠르게 따라오는 거죠. 저도 이런 방식을 권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일단 세상이 너무 좁아서 마주치면 어색한 사람은 되도록 안 만드는 게 좋아요. 6다리만 건너면 전 세계 누구하고라도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이 작은 한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건 뭐 한 사람만 거쳐도 연결이 돼요. 그냥 직통으로 공통지인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꼭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도 큰 나라 이민 간다고 해도 교민사회는 또 더 좁죠. 어떤 상황이건 간에 어색하게 다신 안 볼 사이로 뚝 끊어지는 관계가 많아지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인생 주기에 따라서 저 사람하고 좀 멀어지고 싶다. 이러다가도 주기가 바뀌어서 관심사나 처지가 비슷해지면 또 그 사람하고 잘 맞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딘가가 맞아서 한번 가까워졌던 사이니까 그럴 때 다시 만나면 좋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내 쪽에서 누군가를 손절할 때는 내 마음에도 데미지가 있어요. 잘 지내던 관계를 끊어내거나 억지로 뜯어내서 멀리 두거나 할 때 감정의 격동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이 복잡한 세상 살아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저라는 개인이 예민하고 스트레스 내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되는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리를 마음으로만 하시는 것도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외향성 뚜렷하고 성격 강한 분들도 결국 이런 방향으로 태도를 정하시더라고요. 손절하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고민을 하실 정도면 상대방이 잠깐도 못 볼 정도로 혐오스러워, 이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굳이 갈등을 겪을 필요 없이 그냥 뚝 끊어지죠. 그 단톡방에서 나와서 다른 친구들하고는 따로 연락하겠다는 생각이 단호하게 들겠죠. 그 정도로 싫지는 않은데 멀어지고 싶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 하던 대로 하시고 사연자님 인생을 그냥 사세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느껴요. 진짜 어른들의 손절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사연자님은 지금 마음에 빚이 있으시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많은 걸 해줬는데 이용만 하고 관계를 버리는 느낌이야. 이런 비슷한 경우에 가장 뚜렷하면서도 부드러운 손절 신호가 그 사람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사정 안에서 가능한 선에서 약간 묵직하게 기프티콘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받기만 해서 미안해서 보내본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 붙이면 되겠죠. 상대방이 조금만 눈치 있는 분이면 이게 매너 있는 손절 신호라는 걸 알아채죠. 만약 눈치 못 채면 그걸로 마음의 빚을 일부라도 갚는 거라고 혼자 생각하셔도 돼요. 잘 지내던 친구 모임이 정리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금전 문제 정리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특별한 계기도 없이 신세진 걸 갚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손절 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나하고 원수 지를 생각은 없지만 좀 멀어지고 싶구나, 아니면 이제 정리하고 싶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연자님은 반대의 입장이시니까 사연자님 입장에서 힘닿는 대로 뭔가 선물을 해줄 수 있겠죠? 어차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똑같이 뭔가를 주고받을 순 없어요. 기울어져 있어도 그걸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는 거죠. 또 한쪽에서 유형의 것을 주고 다른 쪽에서 무형적인 가치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관계에는 수명이 있거든요. 이걸 양쪽에서 동시에 느낄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한쪽에서 먼저 느끼고 다른 쪽에서 뒤늦게 느끼면서 서서히 멀어지다가 끊기게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았다고 수명이 끝나가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진짜 만약의 경우인데요. 진짜 그분이 사연자님이 의심하시는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 종교가 공격적인 포교를 강권하는 거다, 그러면 그동안 사연자님한테 밥 사고 차 사고 한 것 자체가 포교 활동일 수도 있어요. 불법적인 다단계나 착취적인 종교나 대상을 포섭할 때 경제적이건 정신적이건 취약한 사람을 타겟으로 딱 삼고 팀 단위로 접근하죠. 그렇다면 사연자님이 갖고 계신 마음의 빚이 좀 의미가 달라지죠. 이런 경우라면 더 이상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마음의 빚이 있는 친구와 손절하고 싶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 쑥쑥님들이 응용해서 관계를 돌아보는 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민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